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토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쌀값 하락이 현실화되면서 농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 주산지인 김제에서는 추수도 마치기 전에 농민들이 쌀값 하락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 가을이 채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전년 수준을 10% 이상 밑도는 쌀값에 수확을 해봤자 쌀을 다 팔기도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국내에 이미 180만 톤의 재고가 있는데도 밥쌀 수입을 중단하지 않아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다며 정부를 성토합니다. 사지 않아도 될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하면서 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국내 쌀 수요량은 400만 톤에 불과한 상황. 하지만 이미 180만 톤이 창고에 들어앉았고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면서 쌀값이 12만 원대로 폭락했던 2010년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2010년도 재고 수준하고 지금 재고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2010년도 그때 그 쌀값이 완전히 폭락을 했거든요. 국회 농해수위 김종애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농민들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농민들은 다음 주에는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손을 놓았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북부권 신도시인 에코시티의 학교 신설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나마 신설이 예정된 중학교도 개교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송천동의 에코시티 개발지구 현장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주차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곳에는 교육부가 승인한 가칭 솔레초등학교가 오는 2018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앞쪽으로 오는 2019년에 개교할 예정이었던 가칭 화정중학교는 제때 문을 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학교 신설을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서 이동은 할 거고 또 자연적인 감소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같이 수립해서 해야지 그 학교 신설만 계속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당초 에코시티 안에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중학교는 한 곳으로 줄고 고등학교는 아예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용지에 학급 규모를 늘려 중학교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을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 쓸 가능성이 있는 고등학교 부지에다가 중학교 부지를 옮겨서 큰 규모의 중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의 억제 정책에 따라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신설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익산 도심 지역의 악취에 대해 익산시가 악취업체의 강력 단속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밤 시간대 악취가 심해진다는 민원은 여전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악취 담당 공무원들이 예고 없이 산업단지의 한 업체를 들이닥칩니다. 작업장과 연결된 공기 배출구에서 냄새를 포집해 정밀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업체는 석 달 전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악취가 심해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커트리로 다 막아갖고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고 해갖고 전부 다 흡착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해갖고 익산 1, 2 산업단지 내 공장과 주거지역 주변 축사 등 51곳이 올해 들어 개선 명령이나 공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05개소를 시력 포집을 해가지고 지금 51개소가 그 악취 배출 의무기준을 초과해가지고 올 금년 말까지는 개선 명령을 3번까지 받고도 악취가 기준치를 넘으면 조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재작년 산업단지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다 올해부터 악취 배출 기준과 단속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 쓰레기 음식물 통이 막 옆에 있는 것처럼 날 때도 있었어요. 심하게 나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덜 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낮에 비해 야간에 악취가 더 심해진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는 실시간으로 악취를 신고하는 스마트 앱을 운영하는 한편 악취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악취 배출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영화 아리랑을 만든 춘사 나은규의 삶이 현대판 창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을 전주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는데요. 이번 주 문화계 소식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슬프게 아리랑을 부르는 남자. 일제강점기에 민족영화 아리랑을 만든 춘사 나은규가 2016년 창극배우 나은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예술가가 느끼는 고뇌와 갈등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창극으로 처음 시도되는 아리랑은 안숙성 명창이 작창을 맡았습니다. 요즘 예술가들에 대한 복지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을 어떤 대변하는 나은규 역할이기 때문에 푸른 하늘 앞에 놓인 밤의 가로등. 르네 마그리트 작품을 본따 낮과 밤, 현실과 가상을 낯설게 표현했습니다. 휘영청 떠있는 달 아래 모인 사람들은 소망을 모아 역동적인 몸짓으로 춤을 춥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서 대여해온 40여 장의 현대미술품은 모두 밤이 주제입니다. 네온사인이나 그런 스마트폰 불빛에 가려져서 잊고 지냈던 그런 고요한 서정성의 밤을 좀 재발견하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에서도 현대미술전이 열립니다. 아시아의 민낯이 청년 미술가들의 실험적이고 개성적인 시선을 통해 평면, 입체,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 일부 로컬푸드 매장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잠시 후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로컬푸드 성공에 따라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 안정적인 활성화 방안을 깊이 있게 토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앞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이 열립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어제 오후 도내 20여 기관단체 회원 250여 명과 함께 전주시 효자동 홈플러스 등 도내 6개 지역 대형마트 앞에서 내수 부진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전통시장을 돌며 상품을 구매하던 전시성 행사에서 벗어나 대형마트 고객을 대상으로 지역 상생의 의미를 촉구했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해 경찰이 100일 동안 특별 단속에 돌입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관련 토착형 비리나 리베이트 등 불법 거래 행위, 직장 내 인사채용 비리, 악성 소비자나 사이비 기자들의 금품 갈취 행위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신고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군 발주공사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장재영 전 장수군수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은 장재영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장 전 군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장 전 군수는 재직 시절인 2008년과 2010년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도교육청이 대면 상담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2일부터 201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어제부터 9일까지 주말 없이 전북 대입진학지원단 소속 교사 31명이 참여해 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면 상담실은 평일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준공을 앞둔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게 설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 양영환 의원은 전주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는 하루 평균 83톤에 이르지만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의 처리 용량은 하루 60톤으로 설계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자동 선별기를 추가로 도입하거나 가동일을 기존 계획보다 늘려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작곡가 김대성과 파페라 가수 임태경이 선보이는 무주 아리랑 공연이 오늘 무주 예체문화관에서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서울 타악기 앙상블과 함께하는 놀자 공연을 펼칩니다. 제13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오늘 정읍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있습니다. 남원 수지미술관은 오늘부터 남원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공예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다음 달 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을 선보입니다. 2016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오늘 무주 태권도원에서 올림픽 태권도 선수단 팬사인회 등 다양한 행사로 마련됩니다. 14개 시군 동호회원들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페스티벌이 오늘 전주 덕진공원에서 열립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한 권의 책 축제 일환으로 오늘 독서 토론회와 작가들의 만남을 진행합니다. 익산시민 추석맞이 노래자랑 예심이 모레 함여읍 예우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특공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청소년 호국무예 대축전이 오늘과 내일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동부 내륙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군산 27도, 전주 28도 등 24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